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좋은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멋진 그림을 한 편 보고 그리고 잘 짜여진 공연을 하나 보고요. 그랬을 때 그 느끼는 감동 모두가 다 경험하셨죠.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 하나가 일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크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흥원의 원장 주성혜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12년 됐군요. 네. 지금 현재 기관의 규모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초창기에는 첫 예산은 88억에 직원 12명으로 시작했었는데요. 12명이요? 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작은 컨테이너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도 없이?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컨테이너 박스가 아마 마중물이 되었을 거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되어서 지금 12년이 지난 2017년에는 현재 직원이 11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이 1,300억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군요. 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좋은 음악 하나를 듣고 미술 작품을 보고 공연 한 편을 보는 것. 네. 이것이 특히 어린 시절 경험이 그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로 하는 일은 좋은 공연이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예술교육 활동이라는 것은 예술 작업은 예술가가 하고 일반인은 그 작품이나 공연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잠재력 내지는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키울 수 있는 경우인데요.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술 활동을 자기 스스로 해보는 일. 직접 해보는 것? 그래서 자기가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음악을 듣거나 공연을 보는 것보다 몇십 배 더 강한 어떤 경험.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어떤 학습 동기도 강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그것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삶의 자세를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늘 쓰는 일상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술의 어떤 문법이나 재료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 자신감도 커지고 그리고 또 일상 언어로 하는 활동에서는 뭔가 답답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또 다른 방식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위로나 용기를 얻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네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일상 언어를 쓸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소리를 하게 될 경우엔 저 사람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으로 따져보죠. 많이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술 활동을 직접 해보게 되면 그보다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있고 미술 시간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요즘은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런 거 제대로 안 가르친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근데 무슨 연극이나 이런 공연에 직접 해보게 되는 그런 경험은 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으로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사실은 학교 교육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바뀌어야 되는 생각을 거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의 그 교과서 중심의 교육들은 예. 주로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지식을 암기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초보적인 어떤 실기에 필요한 기초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생님을 따라서 반복해서 예. 조금 습득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음악 시간이나 미술 시간이 막 즐겁고 몰입해서 정신이 없이 빠져들고 이런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다른 교과목들처럼 외워야 하고 시험 봐서 맞춰야 하고 이런 것들이었죠. 아니,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제 어렸을 때는 분명히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래요. 바뀌어야죠. 학교 교육도. 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라는 어떤 그 텍스트북 안에 담겨야 되는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장려하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는 한 몇 년 사이에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창의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교과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네. 이런 것도 우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곳에서 이론적 토대도 제공하고 이렇게 바꿔봅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저희들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제안을 하고 사실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의 많은 활동들이 그 사회적인 어떤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오늘 원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예술꽃 씨앗 학교? 네.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 중에는 학교 안에 제공하고 있는 수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밖에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술꽃 씨앗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특히 좀 그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보통 전교생이 40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좀 예술교육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농산어촌 학교가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지원합니까? 일단은 학교가 먼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만큼 열의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그 지원서를 내게 되면 그중에서 얼마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지를 가진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게 이제 4년 동안의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실 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그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예술교육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4년 동안 연속 지원을 하면서 전교생들이 학교가 프로그래밍한 내용으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모범적인 하나의 성공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됩니까? 그전에 안 배우던 걸? 또 배운다뿐 아니라 해보게 됩니까? 해보는 활동들은 사실 학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꿈을 꾸기 때문에 뭐 창작음악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창작음악극 네, 그냥 뭐 뮤지컬도 되고 뮤지컬 네, 뭐 연극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또 뭐 음악이나 무용이 합해지는 그런 뭐 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고 함께 뭐 연출을 하고 소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스텝 역할까지 그렇죠. 그래서 스텝도 해보고 배우도 해보고 시나리오 작가도 되고 감독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사실 그 산간벽지에 있는 학교들은 예술 강사 선생님들을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크게 감명을 받았던 학교가 하나 있는데
섬마을에 있는 전교생이 36명인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36명? 이 전교생인. 그 정도면 그래도 섬마을 학교 중에는 꽤 큰 편에 속할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폐교 위기에 있었던 학교였어요. 근데 2011년도였었는데 그때 그 저희들 예술꽃 씨앗학교를 지원해서 선정된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두 분이서 3개의 악기를 다루는 그 전교생 앙상블을 만들었어요. 악기 3가지로? 네. 근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악기의 조합이 굉장히 괴상한 거예요. 뭔데요? 클라리넷하고 플루트하고 색소폰이었어요. 네. 현악기는 하나도 없고? 네. 어허.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전기 기타를 하나 들고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 한 분이 드럼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앙상블 팀을 만들고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한 1, 2년 연습하고 나면 좀 지겨워질 때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지겹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찾다가 섬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가서 공연하는 발표회 같은 걸 만든 중간 거예요. 발표회 이런 네.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열광하시고 막 쌈짓돈을 꺼내서 쥐어주시고 이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섬에서 유명한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른 섬에서부터 부모님들이 그 앙상블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주소를 옮겨서 이사를 해서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 전학을 시켜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났을 당시에는 전교생이 80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 예술꽃 씨앗학교가 그런 예술 교육으로부터 많이 그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이런 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 지역 전체의 어떤 그 예술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예쁜 꽃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분명히 변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가 가졌던 저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어릴 때 그런 경험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번 배웠던 악기들을 두고두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곁에 두는 아이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그런 그 힘들었던 학교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악기를 놓게 되더라도 그 시절에 가졌던 그 단합된 마음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그 인생에서 분명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투닥투닥 다투고 싸우던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협동, 그렇죠. 공동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아마 꿈의 오케스트라보다 어쩌면은 저희 국민들이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더 익숙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뭐 마약이나 무기나 폭력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음악가들이 나서서 이 친구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쥐어주고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보통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가 수행하는 무상음악 교육의 어떤 그 국책 사업 이런 것으로 많이 인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엘 시스테마 운동이라고 해서 퍼져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가 가지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 자립심을 고취시켜주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40여 개 정도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다 좀 가난하고 그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런 청소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기는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소외 청소년하고 따로 묶어놓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좀 이렇게 섞여서 함께 그렇죠. 구별 없이 활동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좀 더 참여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공연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2013년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꽤 성장한 팀도 있고, 그래서 예술계 대학을 진학하겠다, 음악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도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아예 전공을 하겠다? 네.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새로운 오케스트라들이 만들어져서 예. 그래서 지금 1, 2년 차에서 다지고 있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다 지역 단위로 하겠죠? 그건? 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2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동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역 단위로 움직이죠. 간간히 언론지상에 소개가 됩니다. 네. 학교 폭력이 심각했던 어떤 학교에 네. 뭐 연극을 좀 시켰더니 네. 뭐 하다못해 체육 활동을 뭐 더 활성화했더니 학교 폭력이 대폭 줄어들고 없어졌더라. 네. 뭐 이런 기사들 가끔씩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여러 곳에서 씨를 뿌리고 육성하고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거군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흥원에 오기 전에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던 활동 중에 마침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꽃 씨앗학교의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김포 농촌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그 변화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그때 했던 일들이 아트캠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들하고 어울렸던 그런 그 활동이었는데, 그와 비슷한 활동들을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의 친구들하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은 농산어촌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셨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뭐 할아버지 댁이나 이런데 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모아서 돌봐주고 이런 곳들인데, 그곳에 있었던 굉장히 거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남자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워낙 터프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아트캠프 활동을 끝내고 났을 때는 아이들이 소감을 쓰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썼는데 누구누구가 웃었다. 이런 말을 쓴 친구가 있고 누구누구가 울었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친구의 변화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질 만큼 그렇게 좀 이렇게 강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활동을 해본 다음에 새롭게 꿈을 꾸게 된 게 나는 연극 배우가 되겠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네.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거칠기만 하던 아이가.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같이 선생님으로 참여했던 대학생 언니하고 계속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마 연극배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인데 거기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그런 예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에 또 참여해서 직접 선생님으로 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진흥원에서는 예산과 그러니까 학교의 계획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방향을 컨설팅해주고, 그러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강사 선생님들을 구해오기도 하고 진흥원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김포 경우에는 이제 학교 스스로가 나서서 예술 강사 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을 제가 한예종에 있을 당시에 그래서 그곳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한예종 대학생들이 가서 그 대학생들은 이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대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예술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흥원에 오게 됐던 계기가
이 진흥원 이전에 있었던 1년에 한 5, 6년 동안의 활동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한예종에서 제가 2009년부터 잠시 몇 년 동안 기획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뭐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던가 사회를 위해서 무슨 뭐 일을 벌여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지망생인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제 보통 한예종은 좋은 예술가를 만드는 것이 그렇죠. 목표인 학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나 문법에 대한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예. 좋은 쟁이 선생님들은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도 작업장에서 연습실에서 좀처럼 바깥으로 마당으로 잘 안 나옵니다. 아,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이걸 재밌어하고 예. 전공의 세상 안에서 실컷 헤엄은 치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작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존재 의미가 생기려면 사회와의 어떤 소통을 하는 그 힘인데 당연하죠. 예, 그래서 자기의 미래의 청중이 되고 관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작가를 키워내는 교육의 일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뭐 아트 캠프나 예술 교육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좋은 예술 교육이 무엇인가, 예술 교육의 의미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어떻게 또 변하던가요?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아마도 본인이 그렇게 평생 예술의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그 아이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예. 열중하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사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하게 됐던 계기가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렇죠. 새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순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는 예술 행위가 사람들에게 이런 걸 주는구나라는 걸 네. 정말 가까이 느끼게 해준 계기다. 네. 예.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많은 깜깜하게 불 꺼진 객석을 향해서 하는 그 작업도 상상 속에서 물론 보람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받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찬사보다 사실 아이를 대하고 그 아이의 눈과 그 아이가 따르고 있는 그렇죠. 한마디 말이 그 예술가에게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또 뭡니까? 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말 그대로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우리 학교 수업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해보자. 이렇게 해서 문화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부모님도 함께 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예. 이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바깥에서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합창을 하거나 오케스트라를 함께 참여해서 악기 연주를 해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주말 문화 여행이라고 해서 함께 그런 어떤 지역의 역사와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해보는 활동으로는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작가들과 함께
이 작가들이 자기가 해온 작업의 세계를 아이들의 버전에 맞게끔 만들어서 함께 해보는 미술 활동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악기를 같이 배우고 연주해 본다. 네. 근데 돈도 안 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역 단위마다 방금 말씀하신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들 좀 찾아보면 금방금방 접할 수 있습니까? 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나 왜 저런 걸 왜 여태 몰랐지?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또 급해졌습니다. 더 여쭤볼 게 많아요. 문화파출소는 뭡니까? 아, 예. 그 문화파출소는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네. 경찰청들이 전국에서 그 있는 작은 조그마한 치안센터 중에는 좀 정리할 곳들이 생겼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없애기보다는 뭔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걸 알게 돼서 예. 그 문화부와 경찰청이 함께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그 치안센터를 동네 주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간판을 문화파출소라고 붙이고, 그래서 그 안에 여전히 그 치안을 담당하시는 치안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함께 같이 문화예술 교육을 그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의 어떤 기획자라고 할까요?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이름은 뭐 문화예술 교육 보안관 뭐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주하시면서 그래서 그 안에 공간들을 좀 개조해서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은 사업입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옛날 우리 파출소라고 부르는 게 요즘 이제 치안센터라고 네. 부르는 그게 이제 뭐 지역 좀 몇 군데 통폐합하면 여기 이제 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치안센터장 옛날로 치면 파출소장은 그대로 있어요? 네. 왜 그분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동네의 조그마한 그런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철수하기는 힘드신 것 같아요. 인력을 완전 빼긴 어렵고 네. 그렇지만 이 정도 공간은 필요 없고 네.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관하고 네. 문화 전문가가 함께 상주한다. 네. 경찰관들도 배워요? 그런 거? 글쎄요, 아마 경찰관들께서 시간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문제긴 하겠군요. 네. 단지 통폐합해서 사라지는 치안센터 건물만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군요. 네. 여전히 치안센터적 기능도 하고 네. 그러니까 급한 일 있을 때 주민들이 뛰어와라. 네. 동시에 이건 평상시에도 와서 문화예술을 즐겨라. 네. 와서 교육도 받아라. 네. 예, 이건 몇 군데나 생겼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에 있는 강북 파출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9개가 지금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교도소하고도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아, 네. 그래서 뭐 그 교도소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교정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그 일이 하나 있는데요. 재작년에 그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예. 재소자 한 사람이 쓴 편지였어요.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쿨렐레를 배웠었는데 예. 네, 우쿨렐레 선생님께 쓰고 싶은 편지인데 사실 그 재소자들을 만날 때 강사 프로필까지 보내지를 않거든요. 여러 네. 가지 이제 네. 이유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께 보내고 싶은 편지인데 진흥원이 받아서 전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진흥원으로 보내신 편지였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우쿨렐레가 나는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곧 출소할 때가 다가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출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새 출발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우쿨렐레 연주였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우쿨렐레를 계속 배울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강료는 보통 얼마나 하나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 뭐 앞줄에서 몇 번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편지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 강사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더니 그 선생님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지 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즐겁기만 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에게 생애에 어떤 의욕을 갖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일이었어요. 진정한 교정 교화인 것이고, 네. 그죠? 예. 아까 그 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 캠프, 아트 캠프 같은 데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처럼 네. 범죄자도 변하는 것이고, 네.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게 예술 교육이더라. 네. 네. 꼬마 작곡가라는 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꼬마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한 그 예입니다. 예. 그래서 뉴욕의 그 뉴욕 필하모니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렇죠.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죠. 근데 그 뉴욕 필하모니도 그런 사회 공헌 사업으로 예술 교육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중에서 그 Very Young Composers라고 꼬마 아이들을 위한 작곡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해서 좀 더 한국 어린이들 실정에 맞게 이렇게 그 조금 기획해서 네. 보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특히 제가 음악하다 보니까 이제 이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은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네. 보통은 우리가 작곡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악보를 막 잘 그릴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음악이 상상된 음악을 악보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은 기보법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지 예. 어떤 예술적으로 꼭 필요한 필요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악보화하는 그 어려운 작업을 요구하기 전에 예. 음악의 즐거움을 먼저 알게 해주자. 예.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악보 그리는 것을 배제하고 아이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의견을 잘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연주자들이 공연을 해주는 그런 연주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음악적 상상력을 발휘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연주가 가능해요? 네. 오호. 그러니까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일단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은 무슨 그런 걸그룹이나 이런 음악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서 춤추는 것들은 꼬맹이들이 하지만 네. 사실 그냥 상상해서 뭔가를 주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서 앞에 수업 시간들에는 악기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악기에 대한 음색이라든가 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참새가 미끄러지는 소리, 뭐 막 달려갔다가 꽈당 문에 부딪힌 소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묘사하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색과 이런 주법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걸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용감해지면서 선생님들한테 주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그것보다 더 세게, 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반짝반짝하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고, 선생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뭐 그림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도형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꽃을 그리고 예쁜 공주를 하나 그리고 뭐 쭉 가다 비가 내렸고 뭐 이렇게 그림을 서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또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네, 이렇게 해서 맞춤 연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네,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면 진짜로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 저런 엄청난 악기들로 연주가 가능한가? 이걸 보고 나면은 세상이 새롭게 열리거든요. 진짜 창조력을 키워주는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 꽃을 그려놓고 옆에 공주를 그려놓고 비가 내리고 있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건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네. 그 말을 듣고 연주자들이 연주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음악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은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 하나가 만든 곡을 뉴욕필이 뉴욕에서 연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초등학생 곡을요. 이야, 6학년의
악보 그릴 줄 모르는 아이의 작곡 작품을. 네, 그 친구가 아마 우주의 빅뱅인가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이야, 뉴욕 필하모니가 그걸 정식으로 연주를 했다. 네. 이게 가능하군요. 네. 지금 정말 그리 뭐 짧은 시간에 하시고 계신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면 요소 구석구석마다 뭐 좀 문화 소외 지역, 그 지역 그다음에 가정 형편이 불우한 아이들, 뭐 교도소 아니면 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거, 반짝반짝 재능이 뛰어난 어린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거, 뭐 다양한 구석구석마다 맞춤형 예술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런 걸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다 좀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마 저희 정부의 시스템이라면 문화부하고 교육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죠. 네, 협업을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학교 정규 수업에 이런 걸 좀 지원하는 일은 안 하세요? 있습니다. 예술 강사 파견이라고 해서. 예술 강사 파견. 네, 그래서 그 학교의 음악 미술 교과 수업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 교과 외 그러니까 정규 교과 외 수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업까지 그 아이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파견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예술 강사 인력 풀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그러니까 풀이라기보다 지금 올해 활동하고 계신 예술 강사가 학교에 한 5천여 명 됩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있는 음악 시간에 보통 음악 선생님들이 바이올린을 전공했거나 피아노를 전공했거나 이렇게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단소를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민요도 필요하고 판소리도 좀 들려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악과 졸업생들을 좀 학교에 보내주면 그러면은 작은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되고 음악 시간도 더 풍요로워져서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시작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8가지의 그런 그 예술 장르에서 선생님들이 나가고 계세요. 근데 사업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예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이렇게 미리 한번 훈련을 해서 나가게 되기보다는 예술계 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이렇게 해서 양은 많아졌는데 사실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술교육적으로 스스로 이제 그 성장하신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방법론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 양성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런 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은 사실은 지금 10년이 넘은 진흥원 입장에서 새롭게 진흥원이 힘써야 할 부분이 뭔가 생각했을 때 현재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고 더욱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사업들이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몇 명의 국민에게 그 몇 건의 문화예술 교육 현장이 제공되었는가. 성과주의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1,300억 원의 활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예술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힘써야 될 부분은 현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서 감동적인 어떤 그 교육적 효과가 일어나서 정말로 참여한 사람들이 그 현장을 빠져나온 다음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재능을 계속 키워가려는 의욕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교육 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배워보지 못한 방식으로 남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경우가 그렇죠. 예.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못 하거든요. 자기가 배운 방식으로 가서 가르치면
사실은 그분한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제대로 된 현장으로 만들 것이냐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교육예술 전문가 양성. 네. 이걸 좀 확실히 키우셔야 되겠네요. 예. 네. 해외에도 우리의 이런 프로그램을 수출합니까? 네, ODA 사업이라고 해서 수출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대가를 받아야 네. 되기 때문에. 지원이죠, 지원. 네. 그렇긴 한데 지원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5년째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일회성으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정말 강렬한 충격이 한 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이라는 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곳을 보통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씩의 그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그래서, 잡게끔까지. 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베트남 지원의 5년째 마지막이 되는 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문화예술교육 ODA는 보통은 ODA라고 해서 그런 그 힘든 나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뭔가 가서 시설을 지어주거나 뭐 도로를 닦아주거나 보통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도 그렇게 보내는 나라도 그렇게 상상을 하고 받는 나라도 그걸 기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ODA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면 시설 대신에 가서 공연을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공연도 한번 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지는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보다 좀 더 지속력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예술 강사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베트남 안에서도 가장 극빈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러 다민족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이 예술 활동, 예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범대의 선생님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그 현지의 예술 강사를 육성하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빠져나오더라도 저희가 빠져나와도 두고두고 그런 그 활동들이 지속될 이어지도록.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아이들도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관심사를 계속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무슨 주관이 있다면서요? 네. 그 유네스코에서 한국 정부가 발의해서 받아들여진 그 주관인데요. 한국 정부가 발의했어요? 네. 오호, 그래요? 그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예술 교육 대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국가의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진흥원 식구가 아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식구로 그 당시 행사의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활동이 계기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1년 중에 어느 주간을 어느 그 일정 기간을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의 중요성과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계몽과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5월 넷째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를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으로 정하자. 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올해로 7회를 맞습니다. 네. 금년에는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세계문화예술 교육 주간에 진흥원이 했던 일들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행사를 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뭐 전시를 한다거나 자기 자랑도 좀 하고 진흥원 자랑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와서 체험해보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이 너무 벌리는 그런 사업들, 일회성의 어떤 그 사업들을 많이 해온 것에 비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이 된 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이번부터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좀 더 그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그 성찰하고 아. 네트워킹하고 이런 형태로 예. 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나 점검하고 네. 고칠 거는 무언가 네. 찾고 그렇게.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술가들이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가치 있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예술가로서도 지명도가 있고 또 그 전문가로서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면서 예술교육에서의 어떤 대가로 손꼽히시는 분들을 초청하고 예. 국내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해서 국제 심포지움을 열 계획입니다. 네. 좀 크게 벌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유관 학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그 연계되는 연합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문화예술교육 시연이나 워크샵 이런 것들도 함께 조금은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이 방송을 지켜보신 시청자분들, 우리 주변에 각 지역 단위마다 물론 아직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것들도 있지만 네. 저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예. 나도 좀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면 다 소개가 잘 되죠? 뭐 어느 정도는 되는데요. 그리고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 대한 그 안내 사이트가 마련이 되거든요. 따로? 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와 보시면 일단 그 세계주간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세계주간에 와 보시면 또 더 많은 정보를 그런 얻게 되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저희가 3년 계획으로 문화예술교육 정보뱅크, 이거는 현재는 가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쁘고 재밌는 이름을 찾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런 그 웹사이트가 내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그래서 그 이제 그동안 진흥원이 해왔던 여러 가지의 사업들 중에서 의미 있었던 성과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지식,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그런 동향과 정보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안내 사이트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언제쯤 오픈할까요? 지금 기다려지는데요? 내년 초를 지금 목표로?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수록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건 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보다도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특히 이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화되어 있는 활동이 아니라 예. 개개인의 인간의 가치가 다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기계가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연주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자신의 생각과 표현은 기계와는 또 다르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예. 늘 언제나 관심을 받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에 중요한 건 사실 창조성이거든요. 창의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성, 창의력. 그러면서 그것이 공동체성을 해치지 않는, 공동체 속에 그렇죠.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되는 창조성과 창의력. 네, 그걸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문화예술 교육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술이라는 것이 흔히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영감이나 예술가만 보더라도 그 개인적인 천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것처럼 흔히 비춰지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도 흔히 얘기하는데 모차르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19세기에 조선에서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일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예술가들은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저 부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활동이면서도 언제나 사회적인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쭉 열거해 주신 것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구석구석 잘 뿌리내리고 정착되도록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도처에서 조그맣게라도 시작되고 있군요. 이 시작이 빨리 좀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해서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가 바로 이웃에서 가깝게 이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